네,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먼슬리 뉴스 시간입니다. 야,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뉴스들 중에서 우리 관심 있는 것들을 한 15분 내에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아, 그렇군요. 15분이 뭐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첫 번째 뉴스 볼게요. 이거를 뉴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브랜드들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선택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신작 발매 소식도 있고 저희가 생각보다 뉴스를 안 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맞아요. 하느라. 그래서 대충 뭐 그냥 여러 가지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쫙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자, 이거를 뉴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택씨라는 분께서 전년도에 이제 중요 이커머스 사이트들의 매출들을 이제 정리해가지고서는 하나 이렇게 그 장표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누가요? 이택씨가 만드셨는데 이게 뭐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이택이에요? 이희택. 희택이 형. 희택이 형. 네. 그래서 뭐 어디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럴 때 쓰려고서는 만들었었겠죠. 그거를 제가 어디서 보고서는 이제 갖고 왔는데. 저는 증권가찌라시. 꿀아이템. 네, 그런, 아니, 뭐, 프레젠테이션용이야. 이거는 딱 보니까 그냥, 그, PT용이야, 그 레이아웃이. 자, 그래서, 주요 이커머스몰 매출 영업이익, 2019년 기준입니다. 이제 이건 연결 안 하고서는 그냥 그 단독 그 법인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매출을 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예요. 자, 그래서, 종합몰, 뭐 전문몰, 미디어 커머스, 기타 카테고리 나눠놨는데 요 중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 있을 만한 그런 회사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쿠팡이 뭐 매출 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7조 1,400억의 매출을 냈고요. 신장률도 전년비 64%라는 어마어마한 신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아직 마이너스 7,400억입니다. 와씨. 많이 줄었어요, 근데. 많이 원래 줄었죠. 계속 2년 연속 1조 이상씩 진짜요? 손해가 나다가 그러니까 미리 박아놨었던 인프라들이 이제 점점 기능을 하면서 신장이 어마어마하게 뻥튀기가 되고 영업이익이 점점 이렇게 정상화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코로나 전이에요 이게? 네, 19년도니까 작년이니까. 작년까지인 오케이. 거죠. 올해는 실적 좋을 겁니다. 코로나 올해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더 성장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보다 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뭐 수혜주의 대표죠. 여기 뭐 쿠팡이. 여기랑 근데 대비.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리스크와 이 뭔가 어드밴티지가 같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쿠팡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이제 손정희의 그 머니가 언제까지 없어지면 가느냐.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저 정도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언제까지 그 메꾸는 방법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냐. 뭐 아직 멀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될 수도 있겠다. 그 비전 펀드 넘버 2도 오고 3도 온다고 걱정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매출 영업이익 요거를 좀 보고, 그러니까 60% 넘게 신장을 해서 매출이 7조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술적으로 보면 한 6조가 더 팔렸다는 거잖아요. 매출이. 그죠? 뭐 대략 한 4조. 4조? 네. 그런데 영업이익은 이익률에 손해 본 것은 몇 천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쿠팡이 계속 적자를 보는 구조였던 거는 많이 팔수록 적자가 많이 나는 구조였었는데 여기서 그게 꺾였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좀 재밌는 점은 그 이제 올해 다음 달 정도부터 쿠팡이 패션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진출을 하고 그 무섭다. 어설프게 시작한 거 한번 시켜봤는데요. 네. 시켰더니 다음날 아침에 와요. 거의 프레시 푸드 수준으로 빨리 와요. 옷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쿠팡이 이제 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이제 끝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제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매출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별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률이 60%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요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살펴드릴 뭐 11번가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신장률이 마이너스 21% 그리고선 빵 프로 요렇게요. 그러니까 그쪽 시장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쿠팡이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치. 그렇죠. 인터파크가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자, 11번가 작년에 5,300억 했고요. 인터파크 작년에 4,390억 했습니다. 그리고 신장률은 마이너스 21%, 그리고선 0%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기는 뭐 169억 이렇게 흑자네요. 그렇죠. 인터파크가. 여기는 흑자죠. 여기는.
여기는 아예 뭐 인프라 투자는 완전히 끝났고 그냥 쓰는 거는 이제 그냥 뭐 좀 자잘한 비용들만 쓰다 보니까. 그렇죠. 쿠팡은 그래도 괜찮죠. 이제 매출 대비 그 그로스 세일즈 대비 10%가 적자한 거는 아직 그건 좀 일반적으로는 되게 심각하긴 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일반적인 회사는 아니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위메프. 요즘에 위메프가 쿠팡의 모델을 밟아가려고서는 이제 좀 되게 그 투자를 네. 세게 넣고 있어요. 적자율로는 거의 쿠팡을 넘어서네요. 그렇습니다. 15% 정도 되죠. 그러네. 거의 한 18% 정도 되는 이제 적자율을 보고 있는데, 이제 위메프가 돈을 작년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모델로 자기네들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이게 장사를 못 해갖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많이 떴었던 그 미디어 커머스들 그런 것도 몇 군데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네. 블랭크 코퍼레이션 아주 또 획기적인 기업 운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그쵸. 회사죠. 한송이님이 다니죠. 그렇습니다. 매출 1,000억 그리고 신장률 마이너스 8% 영업이익 마이너스 89%. 근데 요거는 89억. 요거는 뭐 돈을 뭐 인프라 투자에다가 돈을 쓴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그냥 그 회사에서는 이제 좀 그런 게 많았었죠. 이제 아이템이 뭔가가 터져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매출이 이제 점점 뻥튀기가 되는 그런 구조일 것 같은데 얘네가 뭐 블랭크 코퍼레이션이 특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 갖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장사가 안 됐구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엄청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뽑았어요. 엄청 본격적으로 뽑았고 음. 경력 그리고 직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수많은 브랜드들이 계속 PB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나오고 있죠. 네. 사실 그 브랜드 중에 하나 또 제가 브랜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약간 한번 옆에 곁에서 지켜보면 지금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렇게 이 회사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스테디하게 뭔가 계속 판매하고 있는 그런 거가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대중들이 거기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쇼핑 방법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여지면 우연히 걸리면 사고 막 이러는 걸로 많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맞아. 조금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커왔던 거와 앞으로 커갈 거에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잠깐 평가들도 스탑하고서는 많죠. 네. 잠깐 스탑하고 회사 정비하는 타이밍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은 뭐 인사 보강하고 그런 거 브랜드 신설 브랜드 만들고 그러는 거라고 하면 예, 인력 투자는 예전부터 되게 뭐라 그러죠? 과감하게 하는 편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뭐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인건비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월급 엄청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잘 뽑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여기 어떻게 보면은 약간 SNS 마케팅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걸로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로 컸는데 그래서 그런지 컨텐츠 투자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패션 쪽에서는 좀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인데 고등학생 간지 대회라는 유튜브 고간지. 네, 고간지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패션 버전 고등 래퍼예요. 그래서 유비가 뭐 1등 했다고. 맞아요. 거기서 1등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시즌 2 하고 있는데 시즌 1 때는 1등한 사람은 연봉 1억 그리고 벤츠였나 뭐 주고 그리고 브랜드 하나 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되게 시즌 1이 되게 성공을 해서 이제 시즌 2는 지금 훨씬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쇼미더머니 1보다 2가 더 잘 되는 것처럼. 한 번도 못 봤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볼만해요. 네. 진짜로 볼만하고 이번에는 좀 괜찮은 참가자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걸로 이제 패션이라는 게 좀 컨텐츠로도 인기를 좀 끄는 그런 좀 무드가 되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쵸. 또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맞습니다. 보기엔. 인프라도 없고. 유수 씨 인프라도 말에도 없고. 조금 동의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블랭크가 제일 많이 컸을 때 딱 떠오르는 제품이 있었잖아요. 마약 베개. 네, 마약 베개. 근데 마약 베개 넥스트가 막 떠오르진 않네요. 그쵸. 그러니까 마약 베개만큼의 넥스 없어요. 사실 마약 베개 다음에 그 샤워기랑 이런 게 약간 서브로 받쳐줬는데 지금 마약 베개 살 사람들 다 산 거예요. 진짜 앵간하면 다 있잖아요.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없습니다. 실패. 그런 건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베개 같은 우리는 거는 마약 싫어하죠. 마약은 네.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거기서 혹할 만한 사람들은 다 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할 만한 사람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블랭크 코퍼레이션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그 리스크인데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치. 예. 상품 그러니까 뭐 물론 모든 제조업체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블랭코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품이 뜨냐 못 뜨냐로 따라 가지고 사세가 결정이 될 수 있으면 그런 회사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칭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얘네들의 어떤 과제 같은 거죠 이제. 어떻게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패션을 놓고 보면 패션 브랜드, 뭐 패션 기업도 사실 되게 다품종을 생산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소위 말하는 어떤 게 터졌어. 옛날에 무슨 롱패딩 같은 느낌으로 아웃도어 브랜드들처럼.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또 지금 뭐 시국도 있겠지만은 막 역신장도 하고 뭐 하죠. 할인 뭐 아울렛 막 엄청나게 다 창고 재고로 남고 이러는데 예, 이 블랭크는 그런 그러니까 기성 기업이 하는 어떤 생산의 그런 프로세스랑은 완전 다르게 그쵸.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알아서 잘 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업이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해야 될지 같은 것들도 좀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게릴라식으로 막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막 올라가고 이러는 그 치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좋을 수 있는 그 거지만 이제 장사라는 게 이제 업력이 쌓이고 뭐 브랜드도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쌓여 나가는 게 있고 거기에다 또 쌓고 싸고 이러면서 기본빵이라는 게 좀 있어줘야지 비즈니스는 그치. 좀 안정적인 거거든요. 기본빵이 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기본빵이라고 할 만한 게 조금 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 내부에서 해결책으로 선택한 거는 우선 컨텐츠들 원래 그러니까 컨텐츠로 커머스를 한 거잖아요. 그쪽을 우선 강화하는 한편 엄청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다 브랜드화해서 다 질러본다. 다 들어본다. 터질 때까지 지른다. 뭐 성장기의 회사에게는 이게 맞죠. 이 방법이 일단 맞는 것 같고 다만 이거와 병행해야 되는 게 히트 상품이 있었으면 캐리오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맞습니다. 그 캐리오버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쉽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회사 살펴볼게요. 스타일란다입니다. 작년에 2,695억 했고, 신장률 37%, 그리고 영업이익 618억. 빠그! 미쳤네요, 스타일란드. 미쳤네, 완전. 훌륭한 회사네요. 야, 대단하다. 이런 회사 다니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뭐 성우형 사업부가 안만 해도, 이 스타일란다, 시원합니다, 여기 아주. 아니 근데 더 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란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아니, 성장할 수 있는 2,695억이면. 영업이익이 20몇 프로 난다는 거는 근데 이거는 아, 스타일란다 중에서도 스타일란다 그 .co.kr이든 하여튼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과 순이익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글로벌이 아니에요? 네. 뷰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결 없이. 아.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연결 없이 그냥, 요거 그냥. 종합 모래, 일반 모래에 대한 매출이니까. 근데 막 지금 중국에서도 팔리고, 어이, 베트남에도 팔리고. 이거 더 팔리고 있다고? 이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깎일 수도 있네. 그쪽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아니, 수익률이 이 정도 돼요. 실패. 20몇 프로 나요, 지금. 빠크 중에 빠크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이 사이트가요. 저 예스24인가? 그거예요. 카페 24. 카페24. 그래가지고 수수료율이나 뭐 이런 운영비도 되게 낮아요. 한 3% 되죠? 네. 그 스타일란드가 카페 14 사면 되지 않나요 이제? 네, 솔직히 살 수 있죠. 네. 카페24는 근데 안 팔죠. 자기 회사를 네. 팔 이유가 없죠. 이유는 얘네들은.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잘해준다라고요 또. 그러겠죠. 여기에- 전담 부서가 네. 있겠어요. 카페24는 진짜 정말 우리나라에 숨겨져 있는 IT 존나 알짜 기업이거든요. 얘네들. 이제 걔네들은 모든 인프라 투자가 다 끝났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다 돈인데 문제는 비용도 없어 걔네는. 그렇기 때문에 서버비 같은 거 있잖아. 제가 지금까지 비용도 아닌가? 네, 그런 거는 그냥 잔말이야? 푼돈 그냥. 제가 지금까지 본 이커머스 플랫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카페 24가요? 맞습니다. 네. 예. 보도몰보다도. 뭐 외국에 뭐 아무리 좋다는 거 다 갖다 놔도 이거만큼 안정적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죠? 다운이 안 우리나라에 된다는 거죠? 그거 그냥 현 상황에 가장 모든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대비를 해놓은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국화의 예, 한국화 면에서 말하는 거죠.
그 카페24 주식 살 기회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두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상장 기업이 아니잖아요. 비상장 기업인 게 문제죠. 그 기회. 나보고 무신사 사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네.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무신사나 카페24 살 기회 있으시면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저 그런데 주식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작년에 사고 쳐서 아주 개패듯이 두드려 맞은 인블리, 매출 453억, 신장률 마이너스 53%. 빠끈! 여기도 빠끈해, 다른 면으로. 반토막이라는 얘기네요. 네, 영업이익 마이너스 132억. 작년에 아주 그 호박죽인가? 그거 사태로 해가지고서는 그걸로 시작해서 아주 개처발리듯 처발렸죠, 어제. 그래서 블리블리라고 여기서도 화장품을 하는데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작년까지의 그 실적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데 뭐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근데 좀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런 걸 보면 이 분리자가 들어가는 종류의 뭐 그런 이 이커머스들은 그 인플루언서 파워가 그렇죠. 정말로 양날 검이네요. 마블리? 마블리. 마블리는 뭐예요? 마동석. 마블리. 소고기 먹고 싶다. 이런 회사들의 되게 어떤 그 극복해야 될 정말 가장 큰 문제가 오너 의존도가 너무 크다. 그 오너 말 그대로 오너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근데 사실 이 스타일란다도 그렇고 인블리도 그렇고 사실은 둘 다 오너가 사실 뭐 KOL 이렇게 부르면서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잖아요. 펄스. 근데 스타일란다는 조금 인블리하고 다르게 이제 이분 김소희 김일성? 이분은 예뻐서 스타일란다의 그거로 유명한 스타일란다를 그러니까 오너가 예뻐서 스타일란다를 띄운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옛날에 옷 장사할 때부터 일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걸로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이 사람이 유명한 그런 케이스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의미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란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종류의 쇼핑몰들의 원형 같은 곳이잖아요. 네. 시조새 같이. 그런데 아크테릭스. 네, 그 말하자면은 이런 종류의 쇼핑몰들 젊은 여성 타겟의 쇼핑몰에서 시작한 종류의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 여성의 룩 앤 필이라고 할까요? 그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분들이 나와서 또 자기의 독립을 하고 뭐 TV에도 출연하고 뭐 그러다가 또 후드려 맞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류의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필두로 뚫고 나가가지고선 이렇게 잘된 회사들의 그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시련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너가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한다라는 그거를 이제 좀 그걸 나눠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오너가 진짜 전지전능하지 않는 이상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오너만 보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은 회사가 언제라도 이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인블리가 좀 대응을 제대로 못했던 게 그게 그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오너가 유명한 것도 있지만 그 오너에게 너무 많은 결정 권한이 몰려 있다라는 거는 그건 또 문제인 거죠, 그 회사에. 그런 것도 있고 인블리는 제가 이렇게 쭉 지나고 보니까 리스크 대응을 너무 잘못했어요. 그렇죠. 유독 잘못했지. 네. 리스크 대응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고는 날 수 있었는데 사고가 그쵸. 날 때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하는 그 그냥 친한 언니가 뭐 야 언니가 미안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미안해 형이. 뭐, 씨발.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슈를 만들고 더 계속 그리고 또 뭐 사적인 부분까지 막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추해져 버렸죠. 오너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거를 이게 훌륭한 참모들한테 나눠줘야 돼. 이래. 그래서 그런 오너들이 사실 훌륭한 참모들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잘 안 가고. 해야 그리고 되는데. 거기에 그 방법의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을 보고 뭔가를 산다라는 것에 엄청 몰두해 있는 거죠. 소비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빈정상하면 진짜 개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회사 갈게요. 그러니까 컬리, 마켓 컬리, 이 식품계 쿠팡이죠. 네, 이 집도 마이너스 20% 정도. 왜 이래? 나왔죠. 네, 20% 좀 넘게 났어요. 자, 매출 4,290억에 신장률 173%, 영업이익 마이너스 980억. 자, 요거 전형적인
쿠팡 코스입니다. 자, 그냥 전형적으로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때려 박으면서 그러면서 돈으로 일단 밀자 요겁니다. 원래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쿠팡은 시장을 완전 먹어서 왜 지금 석자가 나건 뭐하고 내가 그냥 독보적인 1위가 되면 가는 거야. 이거를 이제 타겟으로 가는 거고 마켓컬리는 제가 볼 때는 엑시트하기 위해서 약간 몸집을 모양새 키우고 만든다. 있다. 풀려놓자. 그런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신세계에서 산다고 했을 때도 안 했잖아요. 그때 너무 그때 싸서. 쌌으니까. 아직은 팔 때가 네, 아니다 네, 이건 네. 거죠. 그리고 특히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설도 좀 있어요? 네, 있었는데 최근 뉴스예요. 그 4월 3일에 마켓컬리가 그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50억 어우. 투자 자금을 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 4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결국 그 유니콘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런 거를 이제 시리즈 투자거든요. 그래갖고 시리즈 몇 번 뭐 A, B 이렇게 가가지고선 단계적으로 투자를 받아서 그래갖고 기업 규모가 불려져 있고 주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상장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두세 번째 정도 단계가 되겠죠. 요번에 1,850억 받은 거는. 근데 아무튼 뭐 상장은 뭐 엑시트를 위한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쿠팡 같은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마켓컬리는 사실 현재 경쟁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 시장에 이제 쿠팡만큼 도미넌트하는 그런 회사가 있지는 않죠. 이 중에서 과연 마켓컬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의 뭐 쿠팡의 그 로켓프레쉬랑 새벽 배송 신선식품 계열에서 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네, 싸우고 있고 실제 그 이제 그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켓컬리 정말 많이 써요. 네, 맛있어요. 정말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취사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이랑? 쿠팡이랑 비교를 하는데 이 또 건강을 생각하는 아기를 키우는 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쿠팡 없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이쪽은 또 마켓컬리 없어지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말하자면 좀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장률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는 어떤 그 믿음으로 크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 믿음을 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삐끗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쵸. 예를 들어 뭐 네. 식품에 뭐 네. 식중독 사건이라도 네. 일어나고 이러면 진짜 엄청난 좀 소용돌이가 되겠죠. 자, 다음 회사는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 무신사입니다. 충성 너무 좋아하죠. 우리 조 대표님 만호. 훌륭하신 분 신장률 1000%? 100%. 예, 지독하다. 위대한 회사 무신사. 무신사는 그 매년 그렇게 해요. 100% 무조건 올라갔잖아. 그 당의 목표를 2배로 잡아요. 그러니까 100%로? 전년보다 2배 하자. 그거를 이제 목표로 근데 잡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로 쟀는지 딱 100%. 100%야? 딱 100%. 이거 뭐야? 이거 장현수가 만들어가지고 충성한 거야?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다 솔드아웃을 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소리 제가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전년에 그러니까 19년도에 매출입니다. 2,103억 했고 그리고 신장률 100%, 영업이익 440억. 이건 취급액하고 다 다른 얘기죠. 예, 거래가는 다른 거죠. 이제 거래액이 1조 7천억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몇 프로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났죠. 근데 영업이익이 몇 프로야 이게? 한 20% 되네. 대단하다. 쏠쏠합니다. 영업이익 20% 나는 회사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죠. 스타일 회사 나이다 정도 정도는 있죠. 순한 정도 있죠. 25% 정도 되죠. 거기는. 근데 이게 겉으로는 이커머스로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비슷한 회사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타일란다하고 무신사는 그 사업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는 제조업체예요. 스타일 난다는. 그쵸. 난다는 제조업체고 무신사는 유통업체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 일장일단 있어요. 그러니까 난다 쪽이 영업이익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조는 이제 그 바로 이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냥 뭐 배수가 좋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제조업체는 이제 그 리스크가 있죠. 그 이제 뭐 이게 안 팔리게 되면 이제 재고 리스크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무신사는 영업이익이 낮은 대신에 낮은 게 20%요?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은 영업이익이 낮은 대신 리스크가 덜하죠. 근데 제조업체들보다는 이제 그 재고 리스크가 이제 좀 덜한 게 있죠. 아니, 거래액 대비로 하면 되게 적어 보이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거래액으로 회사를 평가한다는 게 그것도 사실 이상해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긴 하잖아요. 매출 규모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제 좀 지표가 좋은 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거래액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게 좀 근데 있었죠. 유통업체에서 매출이 20% 아니 수익이 20%는 진짜 세계에서 거의 그런 예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솔직히. 정말 굉장한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20%가. 그러니까 브랜드를 오지게 뜯어먹는 소리. 우리가 존경하지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충성! 디스하네. 자, 영업이익 20%. 요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아, 이거 좋죠. 와, 온갖 VC들이 다 이제 돈 싸들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게. 애플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아, 근데 애플도 제조업체잖아요. 진짜. 그런데 그 정도 제조업체가 이 정도 날 수 있긴 해요. 그것도 어려운 거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이유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은 약간 엄청 특이 케이스고 음. 예를 들어서 애플급으로 삼성? 애플급까지 안 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삼성 제조잖아요. 음. 뭐 택도 없이 안 되거든요. 음. 예, 보통 몇 프로 선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20%라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나마 제조업체들은 그나마 할 가능성이 있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유통업체는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그런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에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 경영을 하시기에 이렇게 되는지 참 아니 훌륭하신 거 쥐어짜르니 약간 겹쳐서 보이는 느낌인데. 하일 조만호 됐노 할까 반장. 아이씨. 아니 저희의 의견이랑은 다릅니다. 네. 자, 그리고 위험한 뭐 발언을. 잔바리 회사들 몇 개 볼게요. 위즈위드 290억,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34억. 박살났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아 미미박스 아직 살아있네. 미미박스 아직 있어요. 309억에 마이너스 19%, 그리고서는 영업이익, 마이너스 262억. 작년에 완전 개작살났습니다. 왜 그러죠? 매출하고 막 적자하고 똑같네 거의 유사였나요? 미미박스가 뷰티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여기는 급성장하고. 금마. 이것도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아 매물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W 컨셉은 그냥 그렇네. 아니 저는 놀란 게 더블 컨셉이 매출이 그러면 401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커버넛이 이번에 그 뭐지 마크 곤잘레스랑 합쳐서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커버낫은 제조잖아요. 그러니까 아, 커버낫은 제조고. 오케이. 아니, 그 W 컨셉은 요거는 이제 거래액은 이거보다 더 많겠죠. 아, 1,000억 하긴. 넘겠죠. 자, 그리고 신장률 플러스 3, 신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할인 비용으로 다 태운 거예요, 이거는. 투자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투자도 맞아, 좀 맞아. 많이 해요. 이제 회사 한번 구조조정 중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뭐 필레이는 그냥 보합. 142억으로 그냥 보합. 그리고 필웨이가 필요도 알짜예요. 알짜지 이런 게. 아 근데 여기가 짜증나요. 쇼핑 한번 해봤어요. 아 맞아요. 아니 좀 더 옛날 방식이잖아요. 네. 존나 이게- 옛날 방식이죠. 아 진짜 여기 답답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하여튼 필웨이 난 없어질 것 같아요. 만약 피레이에서 장사하려면 피레이식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DB빨로 이렇게 살아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옛날 초기에 좀 했던 게 있으니까. 최근에 근데 그 했으니까. 웹사이트 리뉴얼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들어봤네. 아, 그게 겉에만 뜯어 고쳤어요. 아, 그렇군요. 프론트엔드만 고치고 안에는 안 고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기타 회사들 중에 카카오 커머스의 성장세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와 카카오 커머스요? 매출이 지금 3천억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장률이 플러스 1200%예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뻥 터진 거예요, 이러면. 카카오 커머스가 우리 선물을 하고 막 이런 건가? 카카오 선물하기. 예, 선물하기. 카카오 커머스가 회사가 1년에 12배가 커진 거잖아요, 지금 이러면은. 그냥 빵 터진 거예요, 빵. 근데 저도 작년부터 이걸로 장 보고, 그러니까 이마트랑 연동돼 있어가지고 카톡으로 아 그렇군요. 그걸로 그냥 집에 배달 와요. 시간 이렇게 정해서 그런 거 쓰고 하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쿠팡을 안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선물하기 매출이에요 이거. 아, 그쵸, 그렇겠죠. 근데 이게 선물 매출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있잖아요. 그 전체 회사의 매출의 한 10%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파는 거니까 그 회사에서 그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팔리는 게. 그러니까 저렴하게 뭐 몇만 원 하는 것만 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선물하기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 카톡 보다가 이렇게 친구 리스트 보다 보면 선물인 애들 떠 있잖아요. 맞아요. 아, 친구가 있어요? 카카오 친구. 어가 웃겼다. 현 친구 말고 카카오 친구. 아니 홍삼 여기서 장사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 정모일 같은 거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생일날 막 소고기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토마호크 아, 받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포인트가 카카오 커머스는 유통회사입니다.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재고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중개 수수료만 떼어도 이 일도 정도가 없지. 이제 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 아이템이 많지도 않아요. 또 이런데 뭐 실버번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딱 팔릴 것만 이렇게 쪽쪽쪽 뽑아갖고 쪽쪽쪽 파는 거죠. 자, 길고 긴 뉴스. 전년도 주요 이커머스몰 매출 영업이익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재밌네요 보니까. 자, 자. 딴 거 다음 뉴스 가시죠. 다음 뉴스로. 한 30분 되지 않았나요? 근데? 몰라. 입으로 나눠요? 자, 아니 한번 끊으면 어때요? 왜냐면 이 뉴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만해. 실패. 4패는 잖아. 나머지 뉴스는 약간 속성으로 가시죠. 돈 더 그래요? 줘야 되잖아. 네. 제가 먼저 야, 그 지금 기사 하니까 무신사가 뷰티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는데요? 되겠죠. 다 하겠죠. 뭐. 우리도 사실 도전장은 늘 내잖아. 저희는 유튜브 시장에서 우리 도전한 적 있나요? 우리? 네, 유튜브 우리가 무한도전이지. 인기 저는 유튜버에 이제 도전하죠. 좀 분석적인 기사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냥 가벼운 거 하나 하겠습니다. 그 아디다스에서 하이피스트 기사입니다. 코리아 이지 슬라이드 4가지 컬러 출시 정보. 이거 출시했나요? 아 모르겠네요. 네, 모릅니다. 아무튼 사고 그 싶다. 카니에 웨스트가 만드는 아디다스 이지 라인에서 슬라이드, 말하자면 보통 슬리퍼라고 부르는 쪼리는 아닙니다. 그 슬리퍼를 4가지 컬러로 선보이고 뭐 레진, 전북에서는 이런 걸 이제 딸딸이라고 하죠. 네, 딸딸이가 레진, 되게 다양한 의미네요. 네, 그렇네요. 본, 어스 브라운, 데저트 샌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파스텔 톤의 컬러 이름 만드는 거 참 좋아해. 네, 자연의 어떤 그런 사막 컬러들을 위주로 해서 뭐 사막 등등등 좋아하죠. 했는데 성인용, 어린이용, 유아용으로 제작되고 유아용에는 뒤꿈치를 지지하는 크록스죠, 크록스. 백스트랩이 더해졌다 뭐 등등해서 성인용이 4월 16일에 발매하는데 발매했네요. 그거? 했네. 그럼 네. 엊그저께 했네요. 성인용 55달러, 오. 어린이용 45, 유아용 35달러인데 저 아디다스 3선은 한 3,000원이면 사는데. 야, 이거 그거 아디다스 아니잖아요. 아디다스가 아니어서 그렇지. 근데 이 정도면 사무실에서 신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화장실용 딸딸이를 58,000원에 사는 거는 이거는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근데 요새 유독 약간 이지 종류들이 또 엄청 발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거 팔리나? 그러니까. 팔리겠지. 예. 아무튼 뭐 한 5만 원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예. 5만 원 원이 있잖아요. 없어요. 네. 5만 원이 없어요? 5만 원이 없습니다.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요? 하이엔 얘기. 아무튼 이제 저는 요 정도 요 뉴스를 하나 있고 또 다음 뉴스 뭐 가실까요? 네. 슈프림 얘기해봐봐. 그럼 슈프림 얘기까지 제가 한번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이 정말 요새 또 난리죠. 뉴욕에서 막 2,000명 이상이 그러니까요. 지금 사망하고 하루에. 엄청 심각한데 그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역시 하이피스트 코리아 뉴스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메시지 담은 슈프림의 뉴욕타임즈 전면 광고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활발한 가운데 슈프림이 색다른 방식으로 해당 운동에 동참했다는 내용이고요. 4월 5일판 뉴욕타임즈 그 신문에 제 생일이었네요. 예, 전면 광고로 우리나라 식목일에 스테이 홈이라는 그 광고를 냈어요. 네. 그 광고가 밑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겁내 크네 저 사이즈 네, 뭐야. 슈프림의 승준이 사이즈. 이 오리지널 짠해? 박스로고 티셔츠를 엄청 커다란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광고로 낸 거죠. 실제로 걸어놓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보면은 실제로 만들었어요. 네. 그냥 크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슈프림의 이제 친구들이 집에서 뭔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실내에서 담배도 피고 뭐 안 보이지만 약도 하는 것 같고 예,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들을 또 소셜미디어에 올려가지고 예, 뭐 왜 이런 거 하면은 그 신문 되게 잘 팔려요. 맞아요. 막 예, 사람들이 그것도 막 사람들이 컬렉팅하기 때문에 수집한다고서는 기념품이 되겠네요. 이 전에 슈프림에서도 뭐 뉴스 신문 냈을 때도 솔드아웃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저도 그거 한국 어디서 막 슈프림 리셀 같은 사이트에서 파는 것도 봤거든요. 몇만 원에. 그 예전에 그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그 슬램덩크 맞아. 몇 연체 1억 판매 기념으로. 기념으로 일본의 그 8대 일간지에다가 이제 다 전면 광고를 다 넣은 적이 있거든요.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각 캐릭터들이 이제 그 일간지마다 신문사 다 다 다르게 다르게? 새로 그려서. 간지나겠네. 뭐 요미우리에는 뭐 정대만 나오고 뭐 무슨 아사히에는 뭐 강백호 나오고. 뭐 누구지 뭐 나오고 아무튼 뭐 그렇게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름 한국 이름으로 하니까 되게 정감 가네요. 우리도 하자.
돈이 없어요. 그거 하기에는 요즘 기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사실. 할 것도 없어요. 아 요즘 신문 광고를 싸요. 되게 싼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 그런 우리 그딴 데 쓸 돈은 없죠. 구독자 100만 명 되면 그렇게 합시다. 아, 그래요? 네, 구독자 100만 되면은 성우형 사진을 크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절하는 걸로. 한겨레 신문에다가 내보내는 거. 왜 한겨레예요? 조중동이 돼야지. 한겨레가 제 돈이 없으니까 우리 또 돈 없는 데들 또 도와줘야지. 그럼. 아, 그래요? 안 되는 데도 또 그때 되면 또 한겨레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유튜브 신의 한 수 같은데.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슈프림은 비단 이런 광고를 내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매장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스테이 홈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슈프림은 진짜 위험하지. 줄 막 쓰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 이런 게 저는 브랜드의 강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브랜드들은 그래도 매장을 열기는 열고 끊임없이 뭔가 판촉 활동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냥 오히려 우리 장사 안 할 거야 이런 걸로 이제 브랜딩을 잡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안 힘들다 나와도 해도 우리나라는 락다운이라는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 지금 많은 나라들은 아예 그냥 꼼짝 마라로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예 다르죠. 음. 느낌. 정부의 정책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저께도 그 컨퍼런스 콜 하는데 그 미장원 열게 해달라고 정부에 로비해야 된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 완전히 이제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여파가 경제적인 여파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게 저 무슨 맥켄진가 거기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그 락다운이 2달 이상 가면은 글로벌의 패션 업체들 거의 80%가 문 닫는 파산한다고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고. 틀리는 걸로 유명한 회사죠. 예. 맞아. 애플 아이폰 뭐라고 하고 막 그랬던데. 자, 그러면은 다음 뉴스 갈게요. 이승준이 뽑은 뉴스. LVMH 프라이즈 한번 네. 할까요? 얘기 좀 해줘요. 자, 이것도 패션앤이고요. 유재부. 누구냐? 유재부. 유재부 성공! 맞습니다. 유재부 기자님입니다. 네. LVMH 프라이즈 코로나 쇼크로 2020년 결승전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중계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캔슬해버렸어요. 보통 8명을 결승전이라니까 웃기네요. 약간 아니 번역을 스포츠 이상하게 같은 하셨네. 느낌이네. 8명을 뽑아서 이제 파이널리스트랑 파이널리스트. 스페셜 프라이즈를 뽑는데 그래서 근데 이번에 되게 쟁쟁해요 생각보다. 요번에 그래서 그냥 그 한 명한테 몰아줄 거를 그냥 그 8명한테 다 엠빵. 그냥 엠빵으로 쪼개줬다고 하더라고. 1로. 그래서 파이널 8이 아루아리아, 그리고 카사블랑카, 그리고 초포바 로위나, 그리고 니콜라스 데일리, 피터도, 신디소 쿠말로, 수프리아 릴레, 그리고 토모 고이즈미입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이 운이 좋아야 되는 게 여기서 8등할 게 확실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확실히 뭐 예컨대 뭐 고이즈미가 그랬다고 치자고 그러면 씨발 괜히 나왔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엠빵으로 받으면 나 그림이 1등이야. 좋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아 근데 여기 노미네이트 되는 것만으로도 큰 얻어갈 게 엄청 많은 거여가지고. 그 제가 이 8팀 결승 진출 8팀을 몇 면을 딱 보니까 요즘 이제 패션 트렌드가 보이네요. 브랜드 이름이 어렵다. 어렵다. 네. 아루아리아. 뭐 예를 들어 얘들이 아직 덜 커서 그래요. 나중에 또 바꿀 거예요. 근데 장르가 되게 다양해요 보면은. 약자로 바꿀 거예요. 당연히 농담이고 이 이름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생소해서. 그러니까 보통 패션계에서 이제 일종의 주요 소위 말하는 1세계라고 취급받지 않는 곳에서 많은 파이널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쵸, 아프리카라든지 뭐, 좋은 거지. 뭐 이스라엘 뭐 등등등 뭐 그래서 이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이번 LVMH 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지난번도 그렇고 계속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평생 동안 아프리카를 안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유럽도 가고 뭐 남미도 갈 수 있고 심지어 북극보다도 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집트도 가보고 싶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간 그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그런 곳에 많은 또 그 국가에 많진 않지만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그 로컬 지역에 있는 또 디자이너들이 뽑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패션을 좀 리드하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LVMH 같이 큰 기업들이 그 주요 국가들 이외에 있는 시장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좀 숨겨져 있는 탤런트들을 계속 꾸준히 발굴해 나간다는 것은 저는 대기업의 좀 순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주목할 만한 발굴이 돼 있겠죠. 네. 이 사람들이. 카사블랑카 같은 경우에는 후드바이에어 같이 하던
코파운더가 나와서 약간 리조트웨어 같은 거 프린팅이 엄청 강한 리조트웨어 같은 거 하는 브랜드거든요. 저기도 괜찮고 약간 니콜라스 데일리라고 써있는 니콜라스 달리라고 니콜라스 달 뭐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 영국에서 저 사람은 진짜 자메이카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메이카 오타쿠예요 무조건. 그래서 자메이카만의 약간 서양복식 입는 특이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 디자인 자기 뭔가 자기 영감으로 막 해가지고 디자인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왜 했을까요 제가. 좋았어요. 좋다. 좋았습니다. 오늘 참 귀엽네. 뭐 설명하려다 말았다 이 말이야. 묶어놔 주세요. 그 다음 뉴스로 이거 이쁘다. 네, 그 루이비통 관련된 뉴스 하나만 더 할게요. 오 의료가원이 네, 역시 이것도 당연히 유재부 기자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네요. 오. 류스키 패션앤의 류스키 기자님. 저런 분들 계시네. 아예 처음 봤어. 네. 이게 더 중요하네. 네. 글씨체도 예뻐. 와. 뭐 이거 기사 따위가 뭐가 중요해? 네,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한 네, 거지. 글씨체 동일하고요. 느낌이 새롭네 그냥. 그렇죠. 네. 제목은 루이비통 의료 종사자를 위한 일회용 의료 가운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사실 난리가 났잖아요. 루이비통이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제작한 일회용 의료 가운을 공개했다라는 기사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음. 이거를 뭐 기증을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루이비통이 그 옷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샘플이나 혹은 컬렉션 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틀리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 아틀리에에서 이 샘플 피스 그 아틀리에에서 그 가운을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네 생산 돈을 벌기 위한 옷이 아니라 그 인력을 가지고 이 가운을 만들어서 가운들을 기증한답니다. 의료 종사자들한테. 여기 그러니까 APHP라고 해서 이제 파리 근교 지역 병원 공적 부조 단체에 소속된 6개 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제공이라고 하는데 루이비통이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박음질 예술이겠네. 아니 저 아틀리에 박음질 오질 텐데. 일단 메이드 인 프랑스고요. 네, 네. 저거 내 생각에 나중에 빈티지 같은 걸 나오겠다. 그래서 뭐 당연히 좋은 공익적 목적으로 수천 벌을 제작한대요. 네, 그래서 매일 저녁에 그 6개 파리 지역 병원은 운반이 되고 지금은 이제 뽕네프에 있는 공방에서 손으로 만들고 있는데 핸드메이드인데 다음 주부터는 패턴 제선자들이 재택근무 방식으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 한시가 급할 텐데 저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땡가지고. 저 사람들은 원래 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죠. 예를 들어서 이 뉴스가 최근에 굉장히 흥한 뉴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이제 의료 종사자들 그러니까 공익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니까.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게 한국 그냥 일반적인 국제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코로나잖아요. 근데 코로나의 그 일회용 의료 가운 한 번 입고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영국도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영국에서 막 의료진들이 계속 감염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기본적으로 옷은 섬유로 만들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비말 같은 것들이 침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그 정말 장비가 부족해서 무슨 쓰레기 봉투를 입고 막 진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비닐은 왠지 못 뚫을 것 같잖아요. 근데 비닐도 허접하기 때문에 다 뚫는단 말이죠. 마스크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거 안에가 비치잖아요, 심지어. 네. 네. 이게 솔직히 말해서 효과가 있을까? 가복만 바른 거 아니겠죠? 아닌 것 같아요. 일회용이니까 한 번 입고 버리라고 만든 건데 취지는 좋으나 효과는 있게 만들지 않을까 최소한. 그럴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효과는 되게 과학적인 건데 효과는 저기서 뭐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네. 그래도 이거 의사한테 줄라 그러면은 뭐 기본 그 요구 조건은 맞춰서 줘야 될 걸. 그거는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되게 쎄하네요. 미치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몇 달 전에 일본에서 마스크가 없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마스크를 만들면서 자기네 국기를 붙인다고. 그거 붙일 시간에 하나라도 더 만들어 이 멍청한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스피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너무 선계로 아무튼 좋은 일이지만 아무튼 이 회사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쵸, 뭐라 맞아요.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말한 걸 뭐 비난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다만 그 어떤 과학적인 검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예.
옷이 섹해요, 되게. 되게 인동은 매력적이고. 이쁠 것 같아요. 그냥 이 디자인으로 나중에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여성복을 한번 만들어서 특히- 컬렉션 다시 할 때 이렇게 피날레 같은데 서면은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네요. 윤수는 지금 속에 아무것도 안 입는 거 계속 생상하는 거죠. 아, 당연하죠. 아니, 방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제 쌤마에 저런 식으로 이제 좀 도와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옷을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인스타에 올라왔었대요. 그러니까 가운 같은 거 좀 이렇게 만들었는데 기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옆에 있는데 카톡으로 받았네.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 뭐였어요? 90도 이상의 견디고 막 그런 아 원단을 그런 뭔가 광고가 있었구나. 뭐 쌀무스는 있어야 되는 거래. 아, 저 이전 군복 뭐 할 때 밀 뭐라고 그러죠? 밀스펙. 밀스펙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예. 밀스펙이 만약에 이 옷에 있다면 이 옷은 굉장히 잘 만든 옷이겠죠. 네, 왜냐면 엄청 아름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네. 박음질도 좋고. 그러니까. 네. 역시 루이비통입니다. 갑자기 충성 느낌이네. 지원 규모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병원 6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겁니다. 뭐 좋은 일 하는 건데 그렇게 뭐 빡빡하게 울지 말자고. 빡빡하게 울지 맙시다. 그냥 뭐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루이비통. 자, 그러면은 먼슬리 뉴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번 주도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